승객 목숨을 맡긴 사람들이 서로를 못 견디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2026년 1월 14일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출근하는 그 브리핑실에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제복, 서로 눈인사조차 어색한 두 집단이 한 테이블에 앉아 비행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양쪽 항공사 익명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한쪽에선 새빵살이 온다더니 진짜 왔네라는 글이, 다른 쪽에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차장은 마비됐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두 회사 직원들이 서로 먼저 타겠다고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통합 비행준비실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안에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합쳤는데 왜 사람은 안 합쳐질까요? 숫자로만 보면 이건 축하할 일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치면 세계 11위, 아시아 1위 항공사가 탄생합니다. 연 매출 23조 원, 항공기 230대, 직원 2만 8천 명. 누가 봐도 메가 캐리어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1988년 전두환 정권은 대한항공의 독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금호그룹의 면허를 줘서 아시아나를 만들었죠. 이후 38년간 두 항공사는 하늘에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서로 우리가 원조, 우리가 서비스 1등이라고 광고전을 벌이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 라이벌이 이제 한 지붕 아래 살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동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은 왜 우리 공간을 내줘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나 직원은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나라고 느낍니다. 경영진은 화학적 결합을 외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물리적 충돌입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의 말이 이 상황을 정확히 요약합니다. 불만의 화살이 경영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누구에게 피해를 줄까요? 1988년 대한민국 하늘에 두 번째 태극기가 떴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아시아나는 경쟁을 위해 태어난 회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항공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러 만든 겁니다. 1969년부터 1988년까지 무려 19년간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유일의 민간 항공사였습니다. 독점이었죠. 그런데 독점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올라가고 서비스는 내려갑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걸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제2민항 사업자를 공모했고 금호그룹이 선정됐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금호그룹의 정체입니다. 금호는 원래 버스 회사였습니다. 1946년 광주에서 택시 2대로 시작해 금호고속이라는 전국구 버스 회사로 성장했죠. 그런데 버스업계에서 금호의 최대 라이벌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한진그룹입니다. 대한항공의 모회사요. 땅에서 버스로 싸우던 두 회사가 하늘에서 비행기로 다시 붙게 된 겁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 농구로 싸우던 라이벌이 대학 가서 축구로 또 만난 격이랄까요. 아시아나는 출발부터 도전자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새 비행기, 대한항공은 헌 비행기. 1980년대 말 실제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후발주자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달라야 했거든요. 아시아나는 서비스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한 명의 승객을 위해 12명의 직원이 있다는 캠페인을 밀었고, 실제로 기내 서비스 평가에서 여러 차례 대한항공을 앞섰습니다. 대한항공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와 규모로 맞섰죠. 우리는 세계로 간다며 장거리 노선을 확대했고, 스카이팀 창립 멤버로 글로벌 동맹을 주도했습니다. 아시아나가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하자 양쪽 진영이 대리전 양상까지 뛰게 됐습니다. 38년간 이 경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두 회사의 DNA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시아나는 기수제를 3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기수제란 입사 기수에 따라 선후배 관계가 명확하게 나뉘는 문화입니다. 88기, 89기 이런 식으로요. 반면 대한항공은 이미 오래전에 기수제를 폐지했습니다. 두 회사의 조직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인턴 기간도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신입 승무원 인턴 기간이 2년입니다. 아시아나는 1년이고요. 같은 해에 입사해도 아시아나 직원이 1년 먼저 정규직이 됩니다.
연차 계산도 달라지고 호칭도 달라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두 회사가 합쳐지면 이 모든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38년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똑같이 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TE 브리핑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답입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선 우리 기준에 맞춰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나 입장에선 왜 우리만 바꿔야 하나라고 느낍니다. 38년간 쌓인 자부심이 충돌하는 거죠. 경영 컨설턴트들은 이런 상황을 문화 충돌, culture clash이라고 부릅니다. M&A 실패의 70%가 이 문화 충돌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회사는 서류 한 장으로 합쳐지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합쳐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양쪽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뭘 불만스러워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직장에서 제일 민감한 게 뭘까요? 연봉, 승진, 다 맞는데요. 진짜 민감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나보다 연차가 높아? 이거거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직원들 사이에서 지금 정확히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름하여 시니어리티 전쟁입니다. 대한항공은 신입 승무원 인턴 기간이 2년입니다. 아시아나는 1년이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합치면 대참사가 됩니다. 2024년에 두 회사에 동시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대한항공 합격자는 2년 인턴을 거쳐서 2026년에 정규직이 됩니다. 근데 아시아나 합격자는요? 1년 인턴 끝나고 2025년에 이미 정규직이에요. 같은 해에 붙었는데 아시아나 직원이 1년 선배가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나랑 같이 취준했던 애가 우리 회사 인수됐다고 갑자기 내 선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아시아나 직원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 규정대로 1년 채웠는데 왜 내 연차를 깎아?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결국 누구 잘못도 아닌데 둘 다 억울한 상황이 된 겁니다. 마치 형이 동생한테 너 이제부터 형이야라고 하는 것도 동생이 갑자기 나 원래 형이었어라고 하는 것도 둘 다 이상한 거잖아요. 돈 얘기를 해볼게요. 대한항공이 2025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아십니까? 16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그럼 직원들 연봉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2%입니다. 아니, 16조를 벌었는데 2%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회사는 역대급으로 벌었는데 내 월급은 커피값 오른 것만큼도 안 올랐으니까요. 근데 회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시아나 부채 갚아야 해요. 합병 비용 들어요. 허리띠 좀 졸라매요. 맞는 말이에요. 아시아나 인수하는 데 들어간 돈만 1조 8천억 원입니다. 어디서 나겠어요. 결국 대한항공 실적에서 나가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대한항공 직원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벌어서 쟤네 빚 갚아주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시아나 직원들은요. 우리가 빚지고 싶어서 졌나. 코로나 때문이지. 근데 왜 우리한테 눈치를 줘?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웃긴 건요. 이 불만의 화살이 경영진한테 안 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상황 만든 건 경영진이잖아요. 인턴 기간 통일 안 한 것도, 연봉 인상률 정한 것도 다 위에서 결정한 건데 현장에서는 서로를 욕하고 있어요. 위에서 일 터뜨려 놓고 아래에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회사에서도 아마 비슷한 일이. 이건 제가 할 말이 아니네요. 2026년 1월 14일 아시아나 항공이 T2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라고 하니까 뭔가 훈훈하죠.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떡 돌리고 이웃들이랑 인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사는요. 떡 대신 욕이 돌았습니다. 인천공항 T2에는 원래 대한항공만 있었어요. 2018년 개장 때부터 쭉 써왔거든요. 주차장도 익숙하고 엘리베이터도 몇 번 누르면 되는지 다 알고 브리핑실 자리도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1월 14일 새벽 출근해 보니까 풍경이 달라진 거예요.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오늘 뭐야? 하고 봤더니 아시아나 직원들 차가 빼곡해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처음 보는 제복 입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요. 대한항공 직원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8년간 내 집처럼 쓰던 곳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날 저녁 대한항공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망한 시아나 새빵살이 시작. 줄여서 망시아나. 이 단어가 이날 처음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저는 이 표현을 소개만 하는 거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감정이 격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시아나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걔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원래 T1에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거기가 우리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래요. 왜요? 합병됐으니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 집에 도착했더니 집주인이 대놓고 불편한 티를 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눈도 안 마주치고 브리핑실 들어가면 공기가 싸해지고 아시아나 익명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코로나 터뜨린 거 아시아나 직원들 아니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합병된 것도 다 경영진이 결정한 건데 현장 직원들이 왜 그 눈치를 봐야 합니까? 실제로 뭐가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째, 공간이 부족합니다. T2 브리핑실은 원래 대한항공 승무원만 쓰던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시아나 승무원까지 들어오니까 공간이 터지기 직전인 거죠. 엘리베이터는 3대밖에 없는데 장거리 노선 승무원들이 몰리면 10분씩 기다려야 해요. 아침 비행 앞두고 엘리베이터에서 10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옆에 라이벌 회사 직원이랑 같이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둘째, 라운지도 같이 씁니다. 아시아나는 원래 T1에 자기네 라운지가 있었어요. 근데 T2로 오면서 대한항공 라운지를 공동 사용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아시아나 유니폼 입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양쪽 다. 대한항공 직원은 우리 라운지에 왜 와 있어? 싶고 아시아나 직원은 뭘 그렇게 쳐다봐? 싶고 셋째, 문화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나는 기수제가 있었어요. 88기 선배, 89기 후배 이런 식으로 위계가 확실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은 기수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승무원들끼리는 언니, 오빠 하면서 선후배 문화가 있는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그게 낯선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래?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시아나 입장에선 여긴 왜 이렇게 삭막해? 싶은 거고요. 이게 다 작은 것 같지만 매일 부딪히면 쌓입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모든 순간이 신경전이에요. 커피 머신 앞에서도 화장실 줄에서도. 근데 진짜 우픈 건요. 이 상황이 최소 6개월은 더 간다는 겁니다. 양쪽 승무원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통합시설. 이른바 IOC가 있긴 한데요. 이게 2027년 3월에나 완공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눈치 싸움을 계속해야 해요. 회사는 화학적 결합을 외치는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 물리적 충돌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엘리베이터 10분 기다리면서 어떻게 마음을 열어요? 자, 여기까지는 직원들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합병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아시아나 마일리지 있으신 분? 손 드셔보세요. 아시아나 클럽 회원이 1000만 명이거든요. 이 1000만 명한테 지금 아주 미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 얘기를 해볼게요. 대한항공이 발표한 공식 전환 비율은 이렇습니다. 비행기 타서 모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해줍니다. 아시아나 100마일이 대한항공 100마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진 괜찮죠? 근데 문제는 제휴 마일리지입니다. 제휴 마일리지가 뭐냐면요. 신용카드 긁어서 모은 마일리지예요. 카드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이 카드 쓰면 마일리지가 팍팍 그거요. 이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1대 0.82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쉽게 말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100점이 대한항공 82점이 된다는 겁니다. 18%가 증발해요. 카드 열심히 긁어서 10만 마일 모았다. 전환하면 8만 2천 마일이 됩니다. 1만 8천 마일이 어디로 갔냐고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마일리지 1만 8천 점이면 제주도 왕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들어보면요. 나름 논리는 있습니다.
대한항공 말로는 이래요. 원래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아시아나 1마일 모으려면 카드 1,500원 쓰면 됐는데 대한항공은 2,000원 써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치가 다른 걸 1대1로 해주면 오히려 대한항공 고객이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아시아나 고객 입장에선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 마일리지가 깎여? 진짜 웃긴 건 공정거래위원회 반응입니다. 대한항공이 2025년 6월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처음 제출했어요. 공정위가 뭐라고 했게요? 다시 해오세요.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수정안을 다시 냈어요. 공정위 반응? 또 다시 해오세요. 12월에 또 반려당했습니다. 이유가 소멸되는 마일리지 쓸 방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부 기관이 대기업 제출안을 2번이나 퇴짜 놓는 거 흔한 일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일리지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항공 동맹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죠? 전 세계 항공사들이 모인 동맹인데요. 아시아나가 여기 소속이에요. 유나이티드,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같은 항공사들이랑 한 팀인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이 항공사들 비행기도 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은요. 스카이팀입니다. 델타, 에어프랑스, KLM 이쪽이에요. 합병되면 아시아나가 스타얼라이언스를 나가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유나이티드 비즈니스석 끊으려고 열심히 모았다? 못 씁니다. 스타얼라이언스 탈퇴하면 그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비행기 못 타요. 10년간 모은 마일리지가 갑자기 쓸 데가 확 줄어드는 거죠. 물론 대한항공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10년간 그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로 운영해 준다고 했고요. 마일리지 특별기도 2026년에 국제선 60편, 국내선 60회 투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1,000만 명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마일리지라는 게 원래 뭡니까? 언젠가 이걸로 유럽 비즈니스석 타야지 하면서 꿈꾸며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젠가의 조건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 합병으로 누가 손해를 받는지는 확실합니다. 대한항공 직원, 아시아나 빚 갚느라 임금 인상 2%에 묶였습니다. 아시아나 직원, 새빵살이 신세로 눈치 보며 출근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고객, 제휴 마일리지 18% 증발에 항공 동맹까지 바뀝니다. 그럼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여기서 재밌는 구조가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데 쓴 돈 1조 8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산업은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 지분을 갖고 대한항공이 그 돈으로 아시아나를 샀습니다. 뭔가 복잡하죠? 쉽게 말해드릴게요.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경쟁사를 먹은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 돈으로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코로나 때 항공업계가 다 죽어갈 때 정부가 항공산업 살려야 한다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지원금이 결국 경쟁사 인수 자금이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1988년에 정부가 대한항공 독점 안 돼라면서 아시아나를 만들어줬는데 2024년에 정부 돈으로 그 아시아나를 대한항공한테 넘긴 겁니다. 38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원점보다 더 나빠졌죠. 이제 견제할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독점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항공권 가격이요. 대한항공은 글로벌 경쟁이 있어서 가격 못 올린다고 하는데 솔직히 인천 LA 노선에서 대한항공 말고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성수기 유럽 노선 가격 보면 기절하잖아요. 경쟁사 없어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협상력이 생겨요. 비행기 살 때 할인도 더 받고 공항 슬롯 협상에서도 유리해지고 세계 11위, 아시아 1위 항공사가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쉬워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혜택이 소비자한테 올까요? 주주한테 갈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 갈등은 직원들 잘못이 아닙니다. 38년간 다르게 살아온 두 조직을 억지로 합쳐놓고 제도 정비도 안 하고 공간도 안 늘리고 알아서 잘 지내라고 한 건 경영진입니다. 둘째,
마일리지 있으시면 확인하세요. 아시아나 제휴 마일리지는 전환하면 18% 줄어듭니다.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탈 계획이 있다면 합병 전에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셋째, 항공권 가격 지켜보세요. 독점 체제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건 팩트입니다. 가격 비교 열심히 하시고 LCC도 고려해 보시고요. 결국 이 합병은 누구를 위한 합병이었나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회사 경쟁력을 위해서, 국가 항공산업을 위해서, 아니면 특정 누군가의 지분 확대를 위해서? 정답은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1, 2년 지켜봐야 알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회사는 서류 한 장으로 합쳐지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 T2 브리핑실의 그 싸한 공기가 언젠가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궁금한 아카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